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90을 넘긴 나이에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삶의 이치가 하나둘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과거의 영광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 한 가지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랑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옛 어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땐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니 그것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새겨진 삶의 지혜였습니다. 현대그룹을 일으키며 저는 많은 부와 명예를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닌 겸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큰 공사를 따내고 흥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불편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동지들이 멀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다른 사람 마음속에는 시기가 생긴다는 것을, 질투가 생긴다는 것을,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자랑은 나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 삶에서 빛이 흘러나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면은 불안했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90년 세월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자랑 때문에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을.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랑이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겸손히 가져다주는 깊은 평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 자랑이 화를 부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이 더 큰 존중을 불러오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가 곧 나 자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돈을 벌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건강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 같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운 부모라는 증표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허상이었습니다. 자랑은 본능입니다. 동시에 인간관계의 독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자랑은 내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은 본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도 나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듣는 이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업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경받았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어느새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자랑은 짧은 순간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국 고립을 가져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랑은 시련을 이겨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이 많을수록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떠벌렸던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시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운 굴레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랑이 내 존재를 빛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90해를 살아보니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물이 소리 없이 바위를 깎듯이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삶은 티내지 않아도 세월이 증명합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자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덫에서 벗어나야 인생 후반부가 편안해집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과 건강과 자식입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과 인맥입니다.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돈은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입니다. 인간관계의 판이 달라집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돈을 굴려봤습니다. 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젊었을 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더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잃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인연이 30년 넘게 끊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원망을 삽니다.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은 남을 돕고 싶다는 선의조차 무겁게 만듭니다. 60대 시절 목돈을 모았습니다. 괜스레 주변에 알렸습니다.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들은 제 사람됨이 아니라 제 지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삶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늘 저를 시험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자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돈을 벌 때마다 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더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하는가? 무겁게 한다면 그건 이미 돈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돈 자랑은 보이지 않는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속으로는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시샘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내 행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으로 큰 돈을 얻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돈의 무게에 눌려버립니다. 진짜 친구가 사라집니다. 얄팍한 이해관계만 남습니다. 돈은 남에게 보일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일 때 빛납니다. 필요할 때 사회를 위해 쓰일 때 빛납니다. 돈을 자랑하는 대신 지갑을 닫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게 돈과 사람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작 돈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속으로는 두둑한 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 소리 없이 사는 법을 압니다. 왜냐고요? 자랑하는 순간 불필요한 시선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벌었다며 자랑해보고 싶은 충동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안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돈은 사람을 살리는 수단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수단입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간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진짜 부자일수록 검소했습니다. 큰 저택보다 소박한 집을 선호했습니다. 값비싼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조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랑이 아닌 관리와 나눔 속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몇몇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수십억을 벌고도 동네 이웃처럼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돈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돈의 참된 쓰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자랑은 물길을 막아 썩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흘려보내면 주변을 적십니다. 자신에게도 맑은 흐름이 돌아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는 법을 가장 늦게 배웠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감사히 받아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데 쓰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십시오. 사회를 위해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쓰십시오. 그렇게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녀도 끄떡없었습니다. 병원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가 강해서라고 믿었습니다. 내 생활 습관이 바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고. 병원에 갈 일도 없다고.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제게 그 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척추협착증이라는 병을 겪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절대로 내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운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있습니다. 모두 얽혀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젊어서는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건강은 축복이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나는 절대 안 아플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정기검진도 거릅니다. 몸의 신호도 무시합니다. 제 형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걱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폐가 튼튼하니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폐암 말기에 이르러서야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뒤에야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스스로를 위험에 내몹니다. 건강 자랑은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한 이웃에게 무심코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약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나중에 그분이 눈물을 훔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제 말이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건강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자랑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선물입니다.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히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한창 젊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몸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제 삶의 길이를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보약이다. 젊은 시절 일터에서 땀 흘리는 것을 최고의 건강 비결로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일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하다 보면 병을 부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몸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조금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이제 작은 습관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 30분은 반드시 걷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과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땐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풉니다. 이런 소박한 생활 습관이 긴 세월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자랑이 아닙니다.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 앞에서 자랑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어떤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건 운이 좋아서야. 아픈 이웃을 돕는 게 빚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내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허락한 선물일 뿐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 선물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건강은 나 혼자 누릴 때 빛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식이 됩니다. 사업을 하며 많은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식들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쁨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우리 딸은 좋은 학교 교수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정작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가 되자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비교하며 불편해했습니다. 그 아들마저도 괴로워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기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깁니다.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너무 기뻐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말했다더군요. 아버지가 자랑을 많이 하셔서 죄송하다고.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 기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평생 일에 몰두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가치는 결국 가족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은 실패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자기 공으로 돌리며 자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의 끈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자랑은 그 노력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쁨이지 과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참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랑이 아닐까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의 성취를 제 공으로 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저렇게 된 거다.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랑이었음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스스로의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대와 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기 몫을 주장하면 자식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습니다.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떠벌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챙겨줘서 의사가 됐다고. 손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손자에게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귀한 건 가족과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가족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가족을 내 자랑거리로만 삼았다면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의 안식처이자 버팀목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랑 대신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네가 참 고맙다. 그 한마디에는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깁니다. 부모로서의 감사가 담깁니다. 자식도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은 바람은 자기 노력을 존중받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고맙다라고 말해줄 때 자식은 부담이 아닌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자랑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감사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응원과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떠들었습니다. 얼마나 강인했는지 떠들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 떠들었습니다.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곧잘 늘어놓곤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제겐 뿌듯함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시절 무용담을 들려주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밤을 지새웠던 이야기. 외국 바이어와 악착같이 협상하던 순간들을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이미 멀리 딴 데가 있더군요. 나중에 손주가 친구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즐겁게 떠든 이야기가 과거에 갇힌 사람의 말로 들렸던 겁니다. 81세의 한 어르신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싸움도 잘하고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고 자랑했는데 다들 흘려듣더라고요. 나만 신나서 떠들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은 제 삶에도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무용담이란 결국 말하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라는 마음으로 멀어지기 쉽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삶에서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현재와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텅 비어 있다면 과거 자랑은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무용담을 자랑 삼아 떠들지 마십시오. 듣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할 것은 화려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길어올린 교훈입니다. 지금의 삶에 녹아있는 성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담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교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수없이 실패를 겪으며 배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젊었을 땐 실패조차도 포장해서 무용담처럼 떠들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지라며 사업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울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곱씹더군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는 스승이다. 성공담보다 실패담 속에 담긴 교훈이 훨씬 깊습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큰 사업을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많은 좌절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공보다 실패 속에서 배운 지혜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인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하루에 3병도 거뜬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악화되어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십니다. 그의 무용담은 오히려 현재의 초라함을 더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건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너진다. 사람들은 제 과거를 자랑이 아니라 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현재의 삶에 연결될 때 빛이 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단순히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와 이어진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무용담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나누는 통로여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교훈을 건네야 합니다. 듣는 이는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과거는 빛바랜 추억이 아닙니다.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용담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 나이 먹다 보면 누구를 알았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명인사와 어울렸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치인을 만나게 됩니다.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기업인을 만나게 됩니다. 젊었을 땐 그 사실이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잘 안다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가치를 높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군요. 인맥을 자랑하는 건 결국 내 빛이 아닌 남의 빛을 빌리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90세 이순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 많이 안다고 떠들고 다녔거든.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아무도 없더라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더라. 이 말은 제 가슴에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인맥은 자랑할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 화려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곁에 남는 건 이름 없는 평범한 이웃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권력자와 유명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제 삶을 지탱해 준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던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생을 함께한 직원들이었습니다. 묵묵히 믿어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인맥이었습니다. 인맥 자랑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내세울 게 없구나. 남 이름을 빌려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인맥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인맥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남의 이름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남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인맥은 화려한 장식품일 뿐 내 존재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자랑 대신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데 힘쓰십시오. 그것이 진짜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부터 동네 구멍가게 주인까지 인연의 폭은 참 넓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 삶의 황혼에 들어서니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제 옆에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업이 어려울 때, 병상에 누웠을 때, 명함 한 장이 나를 구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웃이 가져다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건넨 짧은 위로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경험을 나누자면 권력자와 유명인은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권력이 바뀌면 그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한 직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인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관계다. 사람을 볼 때 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도 진심을 지키는가? 결국 오래 남는 건 직위나 지위가 아니라 이런 인간성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화려한 학력보다 성실한 태도를 더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적도 많았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대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곁에 평생을 함께한 한 사람의 친구가 있다. 수백 명의 유명인보다 더 값지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는 그 소박한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끝자리에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품었는가? 그것이 남아 내 삶을 증명합니다. 인맥을 자랑하기보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십시오. 더 깊은 관계를 가꾸어 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견디는 진짜 인맥입니다. 사람은 왜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오래도록 이 물음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젊었을 땐 성취를 입에 올려야만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늘 비교 속에서 삽니다. 그 비교에서 우위를 확인할 때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며 나를 측정합니다. 내 지갑이 두툼한지 측정합니다. 내 건강이 더 나은지 측정합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나가는지 측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앞섰다고 느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의 달콤함은 마치 당분 같습니다. 짧게 기분을 높여주지만 오래가진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허기를 불러옵니다. 자랑은 반복됩니다. 만족이 아니라 결핍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 때마다 새로운 성취를 거둘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이란 결국 나의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이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단단했다면 굳이 떠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사업의 성패를 떠나 늘 제 안을 지탱해준 건 자랑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믿음. 묵묵히 걸어가면 길이 열린다는 확신. 자랑이 아닌 신념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자랑은 순간을 빛내지만 신념은 세월을 버팁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랑은 불안을 달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평온은 겸손과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자랑의 본능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관계는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더 단단해집니다. 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말과 자랑으로 자신을 꾸미는 이는 순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려함은 빛을 잃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로와 거리를 남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가 쌓입니다. 존경이 깊어집니다. 동양철학에서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 했습니다. 참된 도는 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자 또한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그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한 다리입니다. 자랑은 다리를 끊습니다.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현대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이가 들며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결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큰 강이 소리 없이 흐르듯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과시적인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지는 듯한 평온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싹트는 것입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건 이겁니다. 결국 존경은 내가 스스로 외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랑으로는 그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사십시오.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존경은 따라옵니다. 그것이 제가 90해를 살며 배운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돈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악취가 나듯 돈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사람을 망칩니다.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평생 돈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가장 확실히 배운 건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번 돈을 모아 다시 투자했습니다. 또 확장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깨달았습니다. 돈이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고 다음 세대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쓰라고 주어진 도구였습니다. 제가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이어갑니다. 지원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돈이 제 가치를 드러낸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아껴 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과감히 쓰는 지혜를 말합니다. 가족이 필요할 때, 사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래 세대가 기회를 필요로 할 때 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순환하는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삶의 진리입니다. 정주영으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늘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 쓰일 때 돈은 도구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자랑은 돈을 막습니다. 나눔은 돈을 흐르게 합니다. 돈을 통해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돈은 흘려보낼 때 산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내 삶도 내 인간관계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돈은 내가 쥐고 있는 동안은 숫자일 뿐입니다. 내가 흘려보낸 순간부터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될 때 당신의 인생 또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란 젊었을 때는 무궁무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얼마나 더없이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평생 이를 보약 삼아 살아왔습니다. 일이 꼭 건강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계획을 짜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살기 위해 더 많은 보약을 찾습니다. 더 특별한 방법을 원합니다.
90해를 살아보고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많이 먹겠다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하겠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쓰면 고장납니다. 한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과식을 삼갔습니다. 술도 절제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피곤함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꺼이 쉬었습니다. 이 소박한 습관들이 결국 저를 오늘까지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경험을 곱씹어보면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건강은 가족과 직원 그리고 제게 의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족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선물입니다. 나눌 때 빛나는 자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균형을 지키십시오. 그 순간부터 건강은 오래가는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오래 사는 비결은 대단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히 하루를 살아내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히려 가장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을 일으키느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드물었습니다. 그때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회사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돌아보니 결국 남는 건 집안 식탁의 온기였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재산도 결국은 덧없었습니다.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나누던 순간은 세월이 흘러도 따뜻하게 남아있더군요. 자식 자랑을 하느라 가족을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되면 제 덕이라며 떠벌렸습니다. 잘못되면 속을 끓이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켜보며 그 길이 힘들 때 작은 등불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삶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는 가족과 보낸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웠을 때 제 곁에 남아준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늘 곁을 지켜주던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성공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결국 인생 말년에 남는 건 가족과 함께 나눈 밥상머리의 대화입니다. 소소한 웃음입니다. 함께한 추억입니다. 화려한 경력과 재산은 무덤까지 따라오지 못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삶의 끝자락까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집안 식탁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부유함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한 일 중 하나는 사람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벌이나 재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 출신이거나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래 남는 건 성실과 태도라는 것을.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드뭅니다. 큰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먼저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소박한 이웃 청년이 끝까지 남아 밤을 새우며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고를 때 학력이나 말솜씨보다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책임감과 진심이 담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경험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실은 가르칠 수 없다. 태도는 그 사람의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큰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인간성입니다.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보다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늘 사람들에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의 성패도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제 삶을 가장 빛나게 해준 것도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화려한 배경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는 어려움 앞에서 드러납니다. 성실과 태도 그리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한다면 어떤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90해를 넘기고 나니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한 단어는 감사입니다. 젊을 땐 돈이 생기면 자랑했습니다. 건강하면 자랑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뿐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한때 성공한 순간마다 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이루었다. 나이가 들고 뒤돌아보니 그 모든 건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도와준 가족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운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니 인간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은 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 덕분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고맙다는 마음으로 겸손해졌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이 또한 배우라는 뜻이구나 하며 감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련도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시련마저도 선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어 고맙다. 건강하면 오늘 숨쉬고 걸을 수 있어 고맙다.
자식이 잘 되면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가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만 감사는 모두를 따뜻하게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얻은 제 삶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랑은 인연을 끊고 감사는 인연을 잇는다. 여러분도 자랑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가 가장 분명히 본 장면은 겸손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진짜 인연이 모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떠나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곁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자랑은 벽을 만들고 겸손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자기 공을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과가 있어도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태도에서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드러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느냐입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3에서도 저를 끝까지 지탱해 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였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곁에 남은 이들은 제가 자랑으로 맺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진심으로 대하며 겸손히 쌓아온 인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인간관계를 평온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길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용한 사람일수록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짜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랑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결국 남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인 믿음과 존경입니다. 겸손한 자는 평온을 얻고 그 평온이 곧 인생의 가장 큰 부유함이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90해를 살며 수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자랑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도 사람과의 인연도 결국 자랑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지켜낸 건 겸손과 감사 그리고 묵묵히 버티는 태도였습니다. 미래 세대는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고 성취를 드러내야 인정받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은 순간의 인정만을 가져올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겸손과 성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자랑보다 진심 어린 태도와 꾸준함에 더 깊이 끌립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경험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삽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울타리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젊은 세대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길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살아가십시오. 비교가 아닌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로 평가받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과 성실로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저는 제 90해의 인생을 돌아보며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과 건강과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과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돈 자랑은 친구를 잃게 합니다. 건강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자식 자랑은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무용담은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인맥 자랑은 결국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랑을 멈추고 겸손을 택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돈은 흘려보내며 사회와 가족을 살립니다. 건강은 감사 속에 지켜집니다. 자식은 자랑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인맥 대신 진심으로 맺은 내 사람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줍니다. 정주영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처럼 화려할 수 있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감사는 은은한 등불처럼 평생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멈추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자랑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는다. 사람도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한다. 제가 평생 마음에 새겨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랑이 아닌 감사와 겸손으로 흘러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존중받으며 더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